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두막에 찾아든 믿을 수 없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이런 행복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땅 정읍에 한 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다 여의었고 어릴 때부터 체질이 허약하여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워했다. 당숙이 그를 데려다가 소를 기르게 하였다. 그는 꼴을 베어 소를 키우며 성장하였다. 나이 30이 가까웠을 때 장가를 들었는데 그의 아내 역시 가난한 집 출신이라 궁한 사람끼리 서로 만난 것이었다. 그들 부부는 품을 팔아서 근근히 살아갔는데 해가 지나자 식구는 늘어갔고 춥고 배고픔이 당연히 뼈에 사무쳤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소장사를 직업으로 삼았는데 한 번 거래하면 4,500문씩 이문을 남기므로 처가 남편에게 권하였다. 당신은 왜 소장사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배워서 생계를 꾸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천이 있어야죠. 당숙께 말씀드리면 미천을 대주실 거예요. 어떻게 감히 바랄 수 있겠소? 여하튼 말씀이나 해보셔요. 제가 계속 간청할 테니까요. 한씨가 처의 말에 따라 당숙에게 말하자 당숙이 나무랐다. 너는 소장사 하기가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뗄나무하고 물 깃는 일보다 더 어려우니라. 그러자 그 처가 울면서 원망하였다. 어찌 당숙께서는 잘 사시면서 조카가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하시지 않습니까? 소장사할 미천은 30깨미에 돈만 가지면 되는데 1년만 지나면 이자까지 합해서 갚을 수 있고 그 이문을 취하여 생계를 꾸려갈 수도 있을 텐데요. 당숙께서 만일 인색하게 하신다면 조카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당숙이 돈 30꿰미를 건네주며 말했다. 소장사에서 이문 보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나 내가 이처럼 원망하니 불갑을 한번 시험해 보기는 하여야겠구나. 이튿날 아침에 마을의 소장사들이 미천을 가지고 100여리 밖에 있는 우시장에 갔다. 그 처도 새벽밥을 지어 남편에게 먹이고는 돈을 지고 뒤따라가게 하였다. 대체로 소장사들은 길이 익어서 쉽게 갔는데 한씨는 처음 가는 길이라 차츰 뒤에 처졌다. 혼자 어렵게 가자니 해는 이미 서산에 걸렸고 앞에 고개 하나가 가로놓여 있는데 고개 좌측 대숲 속에서 처량한 곡소리가 들렸다. 한씨가 짐을 길에 부려놓고 달려가서 보았더니 한 남자가 시신을 앞에 둔 채 울고 있는 것이었다. 한씨가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놀라서 까닭을 자세히 물었더니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씻고 말했다. 죄인은 한양의 이아무개입니다. 한양 창의문 밖에 사는데 쌀알 대신 가난을 씹은 지 여러 해가 되었지요. 지난해에 종영 아무가 해남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부친께서 가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시고 따라가셨습니다. 이번에 불초자가 가서 부친의 안우를 살폈더니 음식 대접이 너무 야박하여 집에서 굶주릴 때만 못하였습니다. 이에 부친을 업고 해남 관할을 작별하고는 일주일을 걸었을 때 병이 났습니다. 오늘 이 고개를 넘는데 부친의 목숨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이 대숲으로 들어와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살아있는 불초자식은 곡을 하고 있으니 이 불효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씨는 이 말을 듣고 측은해서 콧날이 시큰해졌다. 즉시 가까운 시장으로 달려가서 무명배와 삼배를 사와서는 상주와 함께 염습했다. 그런 다음 대숲 속에서 밤을 지내며 상제에게 미음을 권하고 그와 함께 고생을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장정 2명을 20꿰미의 돈으로 사서는 대나무를 베어 상여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한양으로
행상을 차려서 보내며 남은 돈 몇 괴미를 상주의 노비로 몽땅 주니 상주가 수없이 절을 하고 떠났다. 한씨가 맨손으로 집에 돌아오자 처가 괴상히 여기고 물었다. 왜 손은 안 사고 동행을 놓아둔 채 먼저 돌아오셨나요? 어제 길이 낯설어서 뒤떨어졌다가 도적을 만나 돈과 짐을 빼앗기고 간신히 피하여 대숲 속에서 밤을 지내고 왔소이다. 잘하셨습니다.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당숙이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뒤로 한씨는 살아갈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언덕에 흙을 파서 오두막을 지은 다음 집신 삼는 것을 업으로 삼았다. 아내는 당숙집에 오가며 길쌈도 해주고 방아도 찧어주는 등 온갖 고생을 꺼리지 않고 누더기를 입으며 10여 년을 지냈다. 하루는 어떤 손님이 준말을 타고 담비로 만든 가벼운 가도들 입고 와서는 한씨를 찾았다. 바로 밭 언덕에 있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바로 한씨의 집이었다. 손님이 말에서 내려 앞으로 다가가서는 말했다. 한씨 어른 계십니까? 이때 한씨는 머리에는 건이 없고 발에는 버선이 없고 몸에는 제대로 걸친 것이 없어 감히 나가보지 못하였다. 손님이 굳이 뵙기를 청하자 한씨는 할 수 없이 맨발로 상투를 붙잡고 나가서 물었다. 손님은 어디서 오셔서 이 같은 집신 장소를 찾으시오? 손님은 이마를 땅에 대고 2번 절을 하고 나서 말했다. 공께서는 소자를 모르십니까? 모르겠소. 10여 년 전 아무고개의 대숲 속에서 상여를 준비하여 한양으로 운구하게 해주신 일을 공께서는 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손님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까? 당시에 은혜를 후하게 입고서 아직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하였으니 죄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손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인에게 명하여 말에 실린 짐을 내리게 하였다. 그것은 명주옷 한 벌과 은자 60관이었다. 한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말했다. 어찌 이렇게 너무 염려하십니까? 그러자 손님이 말했다. 소자는 소시에 너무도 못나서 사리를 몰랐었는데 인생을 2번 살게 해주신 공의 은혜를 받은 뒤로 차츰 슬기로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글을 배우지 않으면 은혜를 알기 어렵고 재물이 없으면 덕을 갚기 어려움을 생각하고 과거 공부를 하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우선 이 은자로 약간 반찬거리를 돕겠습니다. 또 과거날을 기다려 공을 모시고 가서 과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공의 집 형편을 보니 소자가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밤만 모시고 자고 내일은 돌아가겠습니다. 어디 잘만한 데가 있습니까? 우리 당숙집이 편히 잘 만하니 염려하지 마시오. 한씨는 그를 인도해 갔다. 이때 그 당숙이 아직 살아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면서 물었다. 이 어떤 종객이시오? 한양 사는 이가입니다. 손님은 대답하고 뜰로 올라가 방에 들어갔다. 당숙이 인사를 나누고 나서 물었다. 손님은 누구를 만나려고 여기에 왔소? 영지를 뵙기 위해 왔습니다. 내 조카는 촌구석에서 생장하여 가난하고 어리석어 마을 밖도 나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한양의 종객이 다 찾아오셨나요? 손님이 천리 타양에서 부친의 상을 당했을 때 은혜를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당숙은 한참 동안 경청하고 있다가 조카가 고독하게 자라서 약하고 무능하여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었는데 그 처가 소장사를 권하자 자기에게 돈을 꾸어갔다가 도적을 만나 이른 일들을 이야기하고 흐뭇해했다. 그때 도적을 만나 잃었다고 한 것은 바로 종객에게 적선하였던 것이었군요. 손님이 말했다. 그 돈이 만약 이 집에서 나왔다면 또한 제가 보상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나는 일의 경위가
이와 같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요. 어찌 감히 갚기를 바라겠습니까? 조카를 잊지 않고 이처럼 후하게 생각해 주시니 나에게 100배로 갚아준 것보다 낫습니다. 이날 밤 주인과 손님은 함께 자며 서로 다정해졌고 음식 대접도 당숙집에서 하였다. 손님은 떠날 때 그가 타던 말을 당숙에게 주었는데 그 값이 또한 거의 80괭이나 되었다. 당숙은 굳이 사양하였으나 결국은 미안해하며 받았다. 손님은 작별하여 떠나며 한씨에게 말했다. 가을에 보이는 과거 때 미리 올라오십시오. 소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한씨는 은자 60관의 돈을 얻어 다소 윤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주옷은 너무 사치스러워 입을 수 없다 하여 싸서 간수에 두었다가 과거 볼 때 입고 상경하였다. 이 씨는 미리 칠패시장의 숭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이하였다. 한씨를 이끌고 그의 집에 가서 음식을 성대하게 장만해서 잘 대접하였다. 과거날이 되자 이 씨는 시지를 사서 가지고 과장에 들어가면서 공께서는 우리 집에 그냥 계시고 답안지 끝에 쓸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 사조를 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공을 먼저 급제시킨 뒤에 후에 저의 급제를 도모할 것입니다. 하고 성의를 다하여 초시 합격을 얻어냈다. 그리고 한씨를 며칠간 붙잡아 한양에 머물게 하고 정성껏 대접하였다. 한씨가 돌아올 때 또 수백 개미의 돈을 말에 실려 보냈으며 내년 봄 경시 때 미리 오면 역시 소자가 도울 것이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경시 때 상경하니 또 처음처럼 대우하였다. 진사시에 합격하니 잔치를 베풀어서 경사를 축하하였으며 옷과 여비 등을 일일이 준비하여 여장을 꾸렸다. 또 돈 1000관을 함께 싸서 수레와 말을 동원하여 호송하면서 대문 밖에 나와서 절하고 작별하였다. 한씨는 진사를 얻고 겸하여 돈 1000관을 얻어서 밝은 날 집에 도착하니 영광이 눈에 넘쳤다. 그 돈으로 드디어 많은 전답을 사서 한씨는 부귀를 한꺼번에 누리게 되었다. 그 뒤 과거에 이생이 장원급제하여 좋은 고을의 수령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이생은 조정에 상소했다. 신은 본디 변변치 못함으로 이 좋은 자리를 감당할 수 없으니 호남의 정읍수령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의 재가가 났다. 이생이 한진사에게 함께 관하로 가서 같이 지내자고 청하니 한씨는 굳이 사양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이생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선군의 연고로 공에 더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근래의 약간은 갚았으나 제 뜻에 차지 못합니다. 지금 만일 같이 가주시면 저는 마땅히 제 선군을 공양하는 도리로 공을 공양할 것이나 공께서 기어이 가지 않으신다면 소자는 여기에서 사직서를 올릴 것입니다. 한씨는 할 수 없이 따라갔다. 이생은 자기의 옆방에 한씨의 잠자리를 정하고 날마다 잘 차린 음식으로 대접하며 부모처럼 섬겼다. 6년 동안 고을을 잘 다스리고 그 녹봉으로 한씨가 사는 곳에 토지를 사들이고는 집을 증축하여 편히 지낼 곳으로 만들었다. 수령직을 내놓고 돌아갈 때 이르러서는 한씨의 집에 와서 머물고 차마 떨치고 가지 못하면서 말했다. 이것이 은혜를 알고 덕을 갚는 하나의 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 두 집 자손은 영원히 이 정의를 간직하고 과환을 서로 돕고 환난을 서로 구휼하되 청산이 변치 않고 황하가 끊어지지 않듯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생전 그렇게 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영간의 어떤 과객이 정읍을 지나다가 한진사의 집에 머물러 자면서 한진사의 손자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창의문은 한양의 4소문 중에 하나입니다. 서북 쪽에 있는 문으로 자하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도든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건은 헝겊 따위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소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1인칭 대명사입니다. 관은 예전에 엽전을 묶어 세던 단위입니다. 한관은 엽전 열량입니다. 소시는 젊었을 때입니다. 영질은 상대편의 조카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시지는 과거 시험에 쓰던 종이입니다. 초시는 과거의 첫 시험 또는 그 시험에 급제한 사람입니다. 한양과 지방에서 10년의 전에 가을에 보았습니다. 경시는 조선시대에 3년마다 한양에서 치러 생원과 진사를 뽑던 속과의 첫 시험입니다. 선구는 남에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이루는 말입니다. 과화는 과거에 급제한 벼슬아치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배전의 차산필담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주 교수가 편역한 책 남아가 한번 눈물을 훔친 뜻은을 참고하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간송미술문화재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사이버백과 고사성어, 남부여대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윤종빈 감독의 2014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의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풍속화가 주연홍의 그림,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김중근 화백의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키즈연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의 새집중후군편의 사파를 빌렸습니다. 김학수 화백의 풍속화, 숭례문 박의 칠패시장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클라링의 이상한 공간, 놀부가 흥부 가족 쫓아낸 이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중근 그리고 김득신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프리픽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반면에 쇼츠는 매일 한 편씩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